예산 광시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5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안 해상에선 갯바위 낚시객이 고립돼 구조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휴양시설 건립에 나서면서 도내시 군간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내세우고 있는 태안군의 유치 전략을 취재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당진 송화급 인근에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부터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양돈 농가의 경우 도축장 출하가 제한됩니다. 충남도가 백신 접종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예산 광시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5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안 해상에선 갯바위 낚시객이 고립돼 구조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정선영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30일 오후 7시 18분쯤 예산 광시면 미곡리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1기가 전소됐고 또 다른 1기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내부엔 리튬 이온 배터리 470여 개가 있었는데 이번 불로 대부분 소실돼 소방서 추산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31일 오후 5시 6분쯤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표류하던 모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대형 튜브를 타고 사진을 찍다가 줄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1일 오후 3시 51분쯤 태안 마도해상에서 고립된 44살 A씨가 구조됐습니다. A씨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물대를 놓쳤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보령 원산도 인근 해상에선 3.8톤급 낚싯배와 레저용 고무보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3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낚싯배 선장이 급히 이들을 구조했으나 한 명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법 해루질도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31일 밤 10시 15분쯤 태안 바라마르 해수욕장 인근 출입 통제구역에서 해루질을 한 42살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최초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자체 간 유치전도 치열한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안군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태안 고남면을 찾았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직원 휴양시설 후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전에는 현재 태안과 당진이 뛰어든 상황. 태안군이 내세운 후보지는 고남초등학교 영항분교 12,900여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바다와 가까워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꼬치해수욕장과 안면도 휴양림, 조개부리 체험마을 등 다양한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보령으로 이어지는 연륙교와 해저터널이 개통하면 충남 남부권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남도 전역에서 1시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않냐. 바로 인근에 바다에서의 체험,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휴양 가족들의 어떤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면도라고 하는 배후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규모 휴양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이제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놀이의 그런 문화가 좀 더 발전되고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삽교 관광지 인근을 후보지로 제안한 당진시도 충남 교직원의 40% 이상이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에서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교직원 휴양시설로 최종 선정된 곳에는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각종 행사와 워크숍, 체육활동은 물론 300명이 숙박 가능한 공간이 조성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수요자 그리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12월 말쯤 나오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휴양시설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자체 간 유치전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한 당진 송화급 인근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별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지역 의원발언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송화급 소재지 상가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송화급 기지시리 가항내 반출리 지역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상권이 크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 발달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주민을 모시고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지시리장 김기정입니다. 기지시리는 급격한 도시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에 비해 주차 면수의 절대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골목길 불법 주차 해소 그리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로 주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주차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지시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정선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주변에는 이렇다 할 주차 공간이 없어 손님이나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 시내에는 군데군데 유형 주차장이 있어 시민들이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처럼 불편함이 없도록 당진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교통과장 신현배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은 28개소 3,063면으로 이 중 송화급은 3개소 268면의 공영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화급의 급격한 도시 발달로 인하여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송화급 기지시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과에서 송화급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송화급 옛 시장터에 72면의 노회 주차장을 올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기지시리 지역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송화급 시장터의 그 노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타워를 조성할 것을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시민이 주차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주차장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 수용 능력 확보 문제는 그 지역의 행정, 상업, 관광, 공동주택 등 모든 영역에서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송화급의 인구수는 30,340명으로 이 중 기지시리 7,859명, 가항리 3,625명, 반촌리
6,733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역과 타 시군에서 오는 내방객들을 고려한다면 한시 앞이 읍소재지의 공용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 양기림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 농가의 경우 도축장 출하가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9월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접종 농가에 대해선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 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낮은 돼지의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됩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79.6%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당진과 태안 등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난해 미집행된 지원금 89억 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발전사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집행된 지원금은 당진화력 32억 원, 태안화력 35억 원 등 모두 89억 8천만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말부터 유연탄 지원 단가가 인상되면서 정부 교부가 늦어졌다며 미집행 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투쟁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이달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되면서 충남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당진 시민 및 충남 도민들이 1인 피켓 시위와 촛불 집회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대법원안 1인 피켓 시위도 진행돼 정의로운 판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법상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 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 2차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 현 매립지의 71%인 67만 9천여 제곱미터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시에 귀속시켜 충청인의 반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4년이 넘도록 촛불 집회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며 막바지에 이른 최종 판결을 위해 충남 도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일과 7일에는 충남도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인 만큼 그에 대한 적법성과 위헌성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2004년 내려진 본안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내부적으로는 지휘부가 이날 변론에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내포 신도시 주요 진입도로에 여자 속옷이 잇따라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당진대전 고속도로 예산 수덕사 IC와 내포 신도시를 잇는 602호 지방도 은봉 개정리 구간에서 중앙 분리대 야광 반사판에 걸려 있던 여자 속옷 4점을 수거했습니다. 이곳과 맞닿아 있는 홍성군 홍보
충북읍 산수리 산수교차로에서도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지난달에는 삽교지구대가 출동해 5점을 수거하는 등 지금까지 이 도로에서 파악된 것만 모두 10점입니다.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으로 미뤄 단순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선 누군가 야심한 시간에 사람들의 눈과 통행하는 차량을 피해 의도적으로 여자 속옷을 가져다 걸어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설치된 CCTV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거한 증거물을 정밀 감식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정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무속인이 한 행위가 아니냐는 추측들만 나오고 있다. 다들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며 현재까지 성범죄 등을 걱정해 불안해하거나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경찰들이 나와 마을에 수상하거나 의심 가는 사람이 없는지 묻고 갔다고 귀띔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청소년연맹이 2일 2020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개 기관은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청소년 캠페스트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야영과 축제가 결합된 행사로 1983년부터 경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천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는 경영복지부와 가입지원부 등 3개 부서에서 직원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과 당진, 예산, 태안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24호 당진 당찬 사람들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한솔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마케팅 박사 학위를 취득한 황 대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양계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양 대표는 카이스트 연구팀과 함께 대장균 100% 제거 기술 특허 출원에 성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등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 문신 제거 시술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1차 지원은 상반기 희망자 6명이며 앞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청소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성복 서산경찰서장은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8도, 당진과 서산이 19도, 태안과 홍성, 예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양이 25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26도, 서산과 태안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아침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